한국이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식한 티 좀 내지 마. 이젠 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자기들이 더 잘났답니다. 하지만 포기 김치 맛 좀 본 중국인들은 반박 불가한 논리적 사실에 백이면백 무릎을 꿇고 말죠. 오늘 또 한 명의 중국인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나고 자란 나름 잘 나가는 청년이었어요. 누구보다 애국심과 자부심이 컸지만 단 한 번의 한국 방문으로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녀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 샤오페이라고 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굳게 믿어왔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학교에서도 뉴스에서도 늘 그런 이야기뿐이었죠. 그러다 몇 년 전 부모님의 권유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별다른 기대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 작은 나라잖아. 우리보다 발전할 수 있겠어? 당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가끔 들었지만 그래도 중국보다 뛰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부모님께서 한국 여행을 추천하셨을 때도 저는 그저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이고 한국은 우리보다 얼마나 뒤처진 나라인지 직접 확인하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떠났죠.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한국에 가기 전 저는 참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샤오페이, 여름방학에 한국에 다녀오도록 해.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왜요?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굳이 한국을 가야 해요. 사실 전 여행을 좋아했어요. 가족과 함께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도 다녀왔고 미국에서 한 달간 머물렀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죠. 부모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요즘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야. 우리가 한국과 많은 무역을 하고 있기도 하고 직접 가서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거다. 그래야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아버지는 중국 대형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예술품 관련 사업을 하셨어요. 두 분 모두 여러 나라를 다니시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한국은 결국 우리나라에 의존하는 나라 아닌가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한국 같은 나라는 결국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죠. 내가 직접 가서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다. 직접 보고 느낀 다음에 이야기해봐. 저는 아버지의 말을 흘려들었어요. 속으로는 그래, 한국이 얼마나 초라한지 직접 보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인터넷을 뒤지며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았어요. 말도 안 돼.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일부러 부정적인 기사들을 찾아 읽었어요. 한국의 부동산 문제, 낮은 출산율, 정치적 갈등,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역시 한국은 우리보다 한참 뒤처진 나라야.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어요. 이상하네. 요즘 중국에서도 한국 제품을 엄청 많이 쓰잖아. 상하이에서 길을 걸으면 곳곳에서 삼성, 현대, LG 같은 브랜드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친구들도 한국 화장품을 많이 사용했고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사실을 무시했어요. 그건 그냥 유행일 뿐이야.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죠. 곧 한국에 도착할 시간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별 기대가 없었어요. 공항이 뭐 다르겠어. 그냥 평범한 국제공항이겠지.
그런데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뭐야? 왜 이렇게 깨끗해? 인천공항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공항 내부는 세련된 디자인과 질서 정연한 분위기로 가득했죠. 전광판과 안내 시스템도 한눈에 보기 편리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런 공항이 있었어? 상하이 푸둥공항도 크고 현대적이긴 했지만 가끔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어요. 그냥 공항만 잘 관리되는 거겠지. 도시로 가면 다를 거야. 그렇게 애써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짐을 챙겼어요. 그런데 서울로 가는 길에서도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됐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차 안.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이게 한국이라고? 제가 떠올렸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는 넓고 깔끔했고 차들은 질서 정연하게 차선을 따라 달리고 있었어요. 길거리는 깨끗했고 초고층 빌딩들이 도시 곳곳을 채우고 있었죠. 이상하네. 이렇게 정리된 도시는 중국에서도 보기 힘든데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죠. 너도 이제야 보이니? 아버지가 왜 한국을 자주 오시는지 이해가 되겠구나.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약간의 혼란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어. 어차피 우리가 가는 곳이 서울이니까 깨끗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한국에서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일들은 제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서울 도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멍해졌어요. 공항에서 본 풍경도 놀라웠지만 서울 시내는 제 예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은 중국보다 작고 발전이 덜 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인정하기 싫었어요. 뭐야, 짜증나네. 저는 부모님과 함께 명동에 있는 호텔에 짐을 풀고 잠깐 거리를 구경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뭐야, 왜 쓰레기가 하나도 없지? 사실 저는 상하이에서도 부유한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돈된 거리에 익숙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대부분의 도시는 특히 번화가일수록 길거리 쓰레기가 많고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명동에서는 바닥에 쓰레기를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사람들도 무질서하게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신호등이 바뀌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횡단보도를 건넜고 차들도 경적을 울리지 않고 질서를 지켰어요. 뭐야,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길거리에서 누군가 소리치거나 싸우는 모습도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크게 이야기하는 게 흔한데 한국에서는 대체로 조용했어요. 지하철에서도 다들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고 심지어 통화할 때도 방해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이건 단순히 관광지라서 그런 걸까? 다음 날 저는 혼자 서울을 둘러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사실 중국에도 지하철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한국의 대중교통이 그렇게 특별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곧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엄청나게 깔끔한 역사와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뭐야, 이렇게 깨끗하다고? 중국의 대도시 지하철역도 최근에 많이 현대화되었지만 붐비는 시간에는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거나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무작정 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한 지하철 안은 매우 조용했어요. 저는 무심코 전화기를 꺼내 통화를 하려다가 주위를 둘러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통화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이건 뭐야, 중국과 완전히 다르잖아.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깜짝 놀랄 만큼 편리했어요. 저는 티머니 카드를 사용해서 지하철과 버스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었고 길을 잃어도 역사 곳곳에 있는 깔끔한 안내 표지판과 정확한 노선도 덕분에 쉽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탔을 때 저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버스가 이렇게 조용하고
기사님이 이렇게 친절하다니 말이 돼. 중국에서는 버스가 급정거하거나 기사님이 불친절한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버스 기사님이 부드럽게 안내 방송을 해 주었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차례대로 내리고 타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좋은 경험을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근처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한국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직장인 2명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올해 연봉 협상 잘 됐어? 응. 작년에 비해 10% 정도 올랐어. 이제 7천 넘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꽤 젊어 보이는데 7천. 저게 한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쯤 된다는 건가? 사실 저는 중국에서도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편이었고 주변 친구들도 대기업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의 평균 직장인들이 받는 연봉이 중국보다 높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믿기지 않아서 호텔로 돌아와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중국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거예요. 뭐야?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저는 그동안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1인당 소득 수준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인터넷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되었죠.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틀린 걸까? 며칠 후 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친구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한 상태였어요. 우리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은 어때? 그러자 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중국보다 훨씬 좋아. 연봉도 괜찮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살짝 놀랐어요. 진짜야? 한국에서 일하면 연봉이 그렇게 높아? 그러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힘든 점도 있긴 한데 한국에서는 적어도 노력하면 기회가 있어. 그런데 중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인맥이 없으면 올라가기 힘들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쉽게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을 알면 알수록 놀라웠고 앞으로 경험하는 일들로 제 가치관은 완전히 흔들려 버리게 되거든요.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저는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시민들, 편리한 대중교통, 생각보다 높은 연봉 수준.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직접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제 가치관을 뿌리째 뽑아 흔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강남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카페에서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반가운 마음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죠. 2명의 중국인 학생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너 졸업하고 어디로 취직할 거야? 한국에 남을 생각이야.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랐어요. 뭐? 한국보다 중국이 더 큰 나라잖아. 왜 돌아가기 싫다는 거지?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중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유학 중이신가요? 그들은 반갑게 인사를 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 친구는 한국의 유명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이미 한국 대기업 인턴십을 경험한 상태였어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은 어때요? 그러자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중국보다 훨씬 좋아. 진짜요? 한국 회사들이 그렇게 좋은가요? 그러자 그는 제게 되물었어요. 린, 내가 아는 중국 회사들 어때? 인맥 없으면 승진하기 힘들잖아. 보너스도 회사 마음대로고 야근은 당연한 거고.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는 관시가 없으면 취업도 승진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성과를 내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흔하죠. 그 친구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적어도 노력하면 그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고용 안정성이 훨씬 높아. 중국처럼 언제든 해고당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다 만족하면서 일한다는 건가?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물론 한국도 직장 생활이 힘든 건 마찬가지야. 하지만 최소한 여기선 실력으로 승부할 기회가 있어. 중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권력 있는 집안 애들한테 밀리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한국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대단한 나라일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그래? 하지만 한국은 결국 작은 나라야. 우리가 발전하면 한국쯤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력하면 기회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내가 잠깐 보고 들은 것뿐이야. 중국도 기회가 많아. 중요한 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라는 거다.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린, 내가 중국을 떠나서 살고 싶다면 차라리 미국이나 유럽을 가야지.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다고 그러니?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저는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걸 부정하는 것 같아. 부모님과의 대화를 마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중국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걸까? 며칠 후 저는 중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과 똑같았던 제 일상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잠시 길거리를 걷다 보니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한국의 깨끗한 거리와 너무 비교되고 있었어요. 매일 타는 지하철도 오늘따라 불편하게 느껴졌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밀치고 다투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왜 이렇게 정신없지? 한국에 가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풍경들이 이제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도시는 여전히 붐볐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대학교에서는 경쟁이 치열했죠. 제 일상은 크게 변한 게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나지 않았어요. 길을 걸을 때마다 한국에서 봤던 깨끗한 거리와 비교하게 됐어요. 버스를 탈 때마다 서울에서 경험했던 정리된 교통 시스템이 떠올랐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한국에서 받았던 친절한 서비스와 비교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왜 이렇게 거슬릴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할까? 하루는 방에서 책장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사둔 경제학 서적을 펼쳐봤어요. 그 책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은 1960년대만 해도 1인당 GDP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빠른 산업화와 교육 혁신을 통해 현재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저는 책을 읽으며 다시 한번 놀랐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성장했다고? 한국이 지금은 경제 강국이지만 과거에는 가난했던 나라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이 원래부터 잘 살던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중국보다 더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한국이 해낸 걸 우리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성장 과정을 직접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우연히 한국 관련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유지, K-팝, 세계를 사로잡다, 글로벌 경제 효과 수십조 원, 한국의 스타트업 혁신, 실리콘밸리도 주목. 저는 가만히 기사를 읽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왜 한국 뉴스가 이렇게 자주 보이지? 예전에는 관심조차 없던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눈이 가더라고요. 한국이 정말 작은 나라일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일지도 몰라.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중국의 작은 이웃국가로만 볼 수 없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더라. 지하철도 편리하고 질서도 잘 지켜지고 연봉도 꽤 높고.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에이, 한국이 뭐가 좋아? 중국이 최고지. 한국, 작은 나라잖아. 우리보다 잘 살 리가 없어. 너 혹시 한국 가서 세뇌당한 거 아니야? 저는 당황했어요. 이 친구들도 나처럼 직접 가보면 생각이 바뀔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중국에서는 한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구나.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 후 저는 부모님과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한국이 좋으니까 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빠, 엄마, 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여전히 반대하셨어요. 린, 우리는 널 미국으로 보내고 싶어.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많은 기회를 줄 거야.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나라예요. 저는 그 과정이 궁금하고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미국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어. 미국도 좋겠지만 한국은 중국과 문화적으로도 가깝고 우리가 배울 점도 많아요. 한국에서 공부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쉽게 설득되지 않으셨어요. 한국에서 공부해봐야 결국 중국으로 돌아올 거다. 그럼 직접 경험하고 판단할 기회를 주세요. 부모님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마.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길은 내가 직접 선택해야 해. 한국에서 유학을 갈지 아니면 부모님 뜻대로 미국을 선택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이제 더 이상 좁은 세상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었어요. 단순히 더 나은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맞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요.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것들은 단순한 여행자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혹은 또 다른 길이든 나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나만의 답을 찾을 거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